15년 전에 재혼해서 함께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다. 나와 남편은 둘 다 자식이 없었다. 남편을 보내고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다. 장례도 치렀고 내 앞으로 모든 걸 마무리했으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망한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 명의의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이게 뭘까? 3년 전 임종을 앞둔 남편이 침대에서 힘없이 나를 불렀다. 여보. 말기암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째였다. 네, 여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큰 고통 없이 마치 잠이 들듯이. 나는 75세였던 남편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던 터라 이 갑작스러운 이별이 당황스럽고 황망했다. 두 사람이 큰 병도 없고 나이 들어 만나다 보니 세상도 어느 정도 알고 서로 이해하면 힘들 것 없을 것 같아서 재혼했었다. 소소하게 맛있는 거 함께 해먹고 도란도란 얘기하며 그런 평범한 노년 부부의 일상이었다. 우리는 둘 다 자식이 없었다. 남편은 첫 번째 결혼에서도 아이가 없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더욱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다. 가족이 없으니 동네 분들이 도와주셨다. 조촐하게 하겠어요. 남편이 화려하고 번잡한 걸 싫어했거든요. 그럼 간소하게 치르죠. 남편은 평생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도 적었고 큰 욕심도 없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책 읽고 TV 보고 운동 삼아 나와 함께 산책하는 게 전부였다.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이나 형제들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평생을 분주한 사람은 아니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각종 서류 정리였다. 자식이 없으니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몇 푼씩 들어있는 통장이 모두 5개가 있었다. 이것들 다 해지하고 할머니 명의로 옮겨야 해요. 그래야겠지. 하나씩 은행에 가서 해지했다. 사망신고서와 상속증명서를 들고 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다. 퇴직금을 넣어놨던 통장과 적금, 예금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집도 있으니 앞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다 정리됐네. 하지만 하나가 빠져 있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통장 하나. 잔고가 2만 원밖에 안 되는 오래된 통장이었다. 통장이 여기도 하나가 더 있었네. 통장을 펼쳐보니 우리가 재혼하고 8년 후에 발행된 통장이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별다른 거래는 없었다. 가끔 2만 원씩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식이었다. 이것도 해지해야 하나? 하지만 잔고가 2만 원밖에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또 은행에 가기도 번거로웠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자.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다. 12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으니까 모든 게 허전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함께 할 사람도 없고 밥 뭐 먹을까 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같이 뉴스 볼 사람도 없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아직 젊었고 일도 해야 했고 바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그래도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내 연금으로 충분했다. 큰 집에서 혼자 살기에는 좀 넓었지만 이사 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지냈다. 주변에서 가끔 안부를 물어왔다. 언니 괜찮아? 혼자 힘들지? 괜찮아. 점점 더 익숙해지겠지. 여동생이 걱정했다. 실제로 익숙해졌다. 혼자 밥 해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그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그런 소소한 재미로 살았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옅어져 간다. 처음 1, 2년은 자주 생각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추억이 되고 있다.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구나. 정말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는 남편과 찍었던 사진도 보고 여행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식당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 본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혼자 살았다. 큰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그런데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날도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남편의 핸드폰 이곳저곳을 열어보았다. 자동이체 출금 100만 원 뭐지? 나는 핸드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동이체 내역의 문자였다. 은행이라고 되어 있었다. 스크롤을 계속 내려보니 같은 은행 같은 계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자동이체 내역이 계속 있었다.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뭘까? 다 정리한 통장인가? 계좌번호를 확인했다. 정리했던 통장에는 동일한 계좌번호가 없었다. 아, 잠깐 갑자기 기억이 났다. 남편 유품 정리할 때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그 통장이 하나 더 있었지. 그런데 그 통장을 어디 뒀더라? 그때 넣어두고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 여기 있었네. 확인해보니 자동이체 통장 계좌가 맞았다. 김창수 은행. 아, 이게 그 통장이구나. 문자를 다시 봤다. 잔액 8,247만 원? 마지막 문자 내역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핸드폰 정지 시점이었다. 분명히 3년 전에 봤을 때 통장에 찍힌 건 2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문자 내역을 확인해 봤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돋보기를 가져다가 겨우 들여다봤다. 나는 깜짝 놀랐다. 매달 김성수에게 100만 원씩 자동이체 되고 있었다. 나는 계속 스크롤을 내려봤다. 매달 25일, 정확히 100만 원씩 김성수라는 사람에게 나가고 있었다. 이게 뭐야? 더 거슬러 올라가 봤다. 계속 같은 패턴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더 올라가 봤다.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보내지고 있었던 거지? 그럼 남편이 죽은 지 2년 후부터 이체가 시작된 건가? 아니다. 더 올라가 봤다. 이게 말이 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했다. 죽은 사람의 통장에서 어떻게 자동이체가 나갈 수 있지? 그리고 김성수는 누구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통장은 정리를 하지 않고 자동이체 설정을 해놨다는 거네. 다시 핸드폰을 들고 입금 내역도 확인해 봤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럼 통장에 원금이 상당히 있다는 뜻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봤다. 이게 뭐야?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야? 남편이 죽은 후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나는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입금자 이름을 보려고 했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였다. 김창수 유족연금 6천만 원, 김창수 보험금 7,800만 원, 김창수 퇴직연금 1,500만 원. 이제 이해가 됐다. 남편이 죽은 후에 각종 연금과 보험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였다. 그런데 왜 내가 모르는 통장으로? 그리고 왜 김성수라는 사람에게 자동이체가?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남편이 나한테 숨긴 게 있었던 건가? 김성수가 누구길래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거래 내역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아무리 봐도 김성수라는 이름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12년 동안 그런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혹시 남편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빚이 있었던 건가? 내일 은행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거 돌아가신 남편 통장인데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어떤 걸 확인해 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꺼내서 은행원에게 줬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건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 계좌는 사망신고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네, 보통 고객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고 계좌를 정지하는데 이 계좌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남편 명의로 아직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속요? 어떻게 그런 일이? 고객님께서 다른 통장들은 정리하셨는데 이 통장은 빠뜨리셨나 봐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 통장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 자동이체는 언제 설정된 건가요? 직원이 더 자세히 확인해 봤다. 2018년 7월에 설정되었네요. 그때 남편이 직접 왔었나요? 네, 고인께서 직접 오셔서 설정하셨을 거예요. 금융실명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은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창수 씨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신청했네요. 그러면서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 서명도 있어요. 서명을 봤다. 분명히 남편의 글씨였다. 그런데 이상한 게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요? 이체 시작일이 2018년 12월부터네요. 등록은 2018년 7월에 했는데 실제 이체는 몇 개월 후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 여기 보세요. 시작일을 2018년 12월로 설정해놨네요. 그럼 남편이 일부러 죽은 후에 이체가 시작되도록 한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자신이 죽을 걸 알고 미리 설정해둔 거였다. 그런데 OTP 등록도 되어 있어요. OTP요? 네. 보안을 위해서 일회용 비밀번호 기기를 등록해놨어요. 그럼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고인께서 누군가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요. 김성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죽기 전에 김성수라는 사람에게 매달 100만 원을 보내도록 설정해두고 OTP까지 넘겨준 거였다. 그럼 이 자동이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하시려면 직원이 망설였다.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본인 인증이요? 네. 계좌 명의자 본인이 와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럼 배우자인 제가 할 수는 없나요?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상속 증명서와 사망 신고서를 가져오시면 그럼 일단 그렇게 해보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 자동이체에는 특수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요. 특수 조건이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다. 자동이체 특수 조건 수취인 동의 없이 취소 불가. 이게 뭔 뜻이에요? 김성수님이 동의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김성수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그 사람 연락처라도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상속 절차부터 밟으시고 그 다음에 김성수님을 찾아서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 김성수를 어떻게 찾아요?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은행에서 나와서 나는 벤치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벌여놨을까? 김성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도록 했을까? 그리고 보험금, 연금을 모두 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했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남편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김성수가 남편의 다른 가족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 알고 있었을까? 15년 전에 재혼할 때도 남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전에 결혼했다가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는 것 말고는 별로 자세한 얘기를 안 했다. 혹시 그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몇 개 남지 않은 유품을 다시 뒤져봤다. 혹시 김성수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주소록에도 김성수라는 이름은 없었고 편지나 메모 같은 것도 없었다. 정말 누구야, 김성수? 그날 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3년 동안 죽은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취소하려면 김성수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니. 어떻게 찾지? 이름만으로는 찾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내 남편의 돈이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알아야지.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일단 상속 절차부터 해보자. 다음 날부터 동사무소와 법원을 오가며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김성수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요양병원이라고 적힌 봉투였다. 요양원? 수취인은 남편 이름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내서였다. 환자명 김성수, 보호자 김창수. 김성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설마 그 김성수. 보호자가 김창수라고 되어 있었다. 내 남편 이름이었다. 남편이 김성수의 보호자였다고. 급히 요양원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 네, 어떤 일이세요? 안내서가 왔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보호자분 김창수님께서 요즘 안 오셔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런데 김성수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김창수님과 어떤 관계시죠? 네. 김창수 씨와 재혼한 아내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김성수 씨 아직도 혼수 상태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다음 날 나는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김성수님 보호자분이세요? 접수처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다. 요즘엔 안 찾아오셔서. 네.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러셨구나. 환자분은 별다른 변화 없으세요? 네. 별다른 차도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병실로 안내했다. 303호예요.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다. 한쪽 침대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숨소리만 들렸다. 이분이 김성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벽에 걸린 사진이었다.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젊은 남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고 아름다운 여성과 셋이 찍은 사진이었다.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다. 이게 뭐야?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남편이었다. 50년 전쯤의 남편.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아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김성수인 것 같았다. 그럼 김성수가 남편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른 사진들도 봤다. 아이가 조금 더 큰 사진, 학교 운동회 사진, 졸업사진. 모든 사진에 남편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들이었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둘 다 자식이 없어서 외롭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야? 침대에 누워있는 김성수를 다시 봤다. 남편의 얼굴과 닮았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다. 분명히 남편의 아들이야. 그럼 남편이 왜 숨겼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걸까? 벽에 있는 다른 사진들을 더 자세히 봤다. 최근 사진도 있었다. 김성수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많이 늙어 보였다.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7년 11월 아빠와 함께. 남편이 죽기 1년 전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2018년 9월 성수야 힘내. 남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다. 그럼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김성수가 아팠던 거네. 침대 옆 테이블에 병원 차트가 있었다. 몰래 들여다봤다. 환자명 김성수 입원 일, 진단명,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혼수 상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이 아들의 교통사고를 보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들의 치료비를 보내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거였다. 매달 100만 원씩.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갑자기 간병인이 들어왔다. 어머, 누구세요? 저는 김성수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 혹시 가족분이세요? 처음 뵙는데. 네. 그런데 김성수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4년 전부터요. 김성수는 얼마나 된 거예요? 네, 25년째 혼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년째요? 어릴 때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다가 4년 전에 이곳으로 왔다고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자주 오셨어요. 아버지요? 네, 김창수 어르신이요. 3년 전까지 거의 매일 오셨거든요. 매일 왔다고요? 네, 정말 극진히 돌보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도 안 오시고 갑자기 3년 전부터 아무도 안 와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남편이 매일 여기 왔다고. 그럼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자주 외출했던 이유가 여기 오기 위해서였구나. 나는 갑자기 서러워졌다. 모든 걸 공유하고 나눴다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다. 아들이 있다는 것도, 그 아들이 아프다는 것도, 매일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런데 성수 씨 치료비는 누가 내고 있나요? 보호사에게 물었다.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어르신이 설정해 두셨나 봐요.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병원비는 늘 제때 들어오거든요. 그건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그냥 건너서 들은 거라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김성수를 다시 봤다. 남편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제 조금 닮아 보였다. 하지만 25년째 혼수 상태라니. 언제쯤 깨어날까요? 그건 의사 선생님도 모르신다고 해요. 나는 병실을 나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충격으로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위해 매달 100만 원을 보내도록 했던 거였다.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나한테 얘기했다고 한들 뭐가 달라졌을까? 오히려 내가 더 신경 써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병실을 나오면서 보호사가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런데 어르신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성수 씨를 정말 아끼셨는데. 매일 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매일 여기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니. 혹시 병원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원무과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원무과로 갔다. 김성수 환자 보호자인데 입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김창수 씨의 안 사람이에요.
김창수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나 상속 증명서가 필요해요. 지금은 없는데 간단한 것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다. 보호자가 김창수 씨로 되어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4년 전입니다. 그럼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두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였다. 교통사고는 언제 났어요? 교통사고는 1999년 1월에 있었네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나한테 숨기고 25년 동안 치료비를 대왔던 거였다. 혹시 입소 당시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환자명 김성수 나이 27세, 보호자 김창수 관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다. 혹시 사고 당시 김창수 씨의 주소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되어 있네요. 주소를 봤다. 서울시 강북구. 내가 모르는 주소였다.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2003년에 보호자 정보가 변경되었네요. 뭘로 변경됐어요? 새로운 주소를 봤다. 서울시 마포구. 그 주소는 내가 아는 주소였다. 남편이 재혼 전에 살던 집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원이 또 다른 기록을 보여줬다. 치료비 납부 방법 변경. 2009년부터 자동이체로 바뀌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한 해였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자동이체로 바꾼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월 납부 금액 80만 원. 15년 전부터 매달 80만 원씩 내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100만 원으로 올랐고 25년 동안 나는 어지러웠다. 남편이 25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아들의 치료비를 대왔다니.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재혼할 때 왜 말 안 했을까? 아마 말하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그랬을 거다. 아픈 아들이 있다고 하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 그래서 숨겼던 거구나. 과거도 감추고. 그럼 12년 동안 나는 남편의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거였다. 남편에 대해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매달 거에게 치료비를 낸다는 것도 모르고 병원 기록을 더 봤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남편의 면회 기록이 빼곡했다. 거의 매주 2~3번씩 왔었다. 12년 동안 이렇게 자주 왔다니. 그럼 남편이 산책 간다. 친구 만난다. 회사 동료 만난다고 할 때마다 여기 온 거였구나. 정말 철저하게 속았네. 마지막 면회 기록을 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이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러 왔던 거였다. 나는 병원 기록을 돌려주고 나왔다. 남편에 대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나를 속이면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참 무섭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아픈 아들을 25년 동안 돌보는 게 얼마나 부담도 되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새로운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도 말했어야지. 그럼 나도 함께 왔을 텐데.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김성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요양원에 갔다. 이번에는 오래 근무한 보호사를 찾아서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김성수 씨를 오래 돌본 분 계세요? 아, 박 보호사님이 가장 오래 계셨어요. 박 보호사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환자 가족인데요. 아, 성수 씨 가족분이시구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그런데 성수 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박 보호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성수 씨가 처음 입소할 때부터 제가 봐왔어요. 그때 참 안타까웠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 보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성수 씨는 김창수 씨의 아들이에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25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교통사고요? 네. 그때가 20대 중반 정도였을 거예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한 거예요? 네. 머리를 크게 다쳐서요. 뇌사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럼 25년 동안 계속 식물인간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지금은 제대로 된 요양원이 많지만 25년 전에는 이런 환자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럼 25년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네.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어요. 김성수 씨 어머니도 김성수 씨 사고 나고 그 후로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럼 남편, 김창수 씨가 암에 걸린 것도 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25년 동안 아들을 돌보시다가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거의 매일 오셨는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정말 극진하게 돌보셨어요. 어떻게 돌보셨어요? 손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음악도 들려주시고 의식이 없어도 아들이니까 알아들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구나. 2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돌봤구나.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성수야, 아빠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돈을 준비해뒀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옆 침대 할아버지 보호자가 들으셨다던데. 그래서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거였구나. 아들이 평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김창수 어르신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박 보호사가 말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깨어날 거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남편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나한테는 숨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이제는 이해가 됐다. 새로운 부인에게 식물인간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숨겼던 거구나. 나를 사랑했지만 아들도 포기할 수 없어서. 두 가지를 모두 지키려고 12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거구나. 박 보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다시 김성수의 병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25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아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성수 씨.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봤다. 저는 이경자예요. 당신 아버지, 김창수 씨의 안 사람이었어요. 기계음만 들릴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나요? 여전히 조용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봤다. 어린 김성수가 남편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에서 남편이 아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20세 정도로 보이는 김성수가 오토바이 옆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사고 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일 거였다.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김성수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2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돌보셨대요. 매일 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성수 씨 알고 있죠?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떠나고도 여전히 아들을 지키고 있었군요. 남편이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자신이 죽어도 아들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나한텐 왜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정말 섭섭하네요.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왔다.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김성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식물인간 아들이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을 거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당신 아들을 돌볼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남편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 나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남편은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눈에 밟혔을까. 안타까웠을까. 그때라도 내게 말해주지 그랬어요. 어차피 이제부터는 내가 들여다봐야겠네요. 나는 결심했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내가 마저 하기로. 김성수는 이제 내 가족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지만 남편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기도 하다. 성수야, 이번에는 좀 더 친근하게 불러봤다. 앞으로 내가 아빠 대신 올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때 보호사가 들어왔다. 아, 아직 계셨네요. 네, 좀 더 있으려고요. 성수 씨한테 말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동안 아무도 안 와서 외로웠을 거예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정말요? 성수 씨가 좋아할 거예요. 보호사가 나갔다. 나는 다시 김성수의 손을 잡았다. 성수야, 이제 새엄마가 돌봐줄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을 따라해봤다. 아빠가 평생 지켜준 만큼 엄마도 지켜줄게. 그러고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우선 자동이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김성수가 수취인이니까 김성수 명의로 된 통장이 있을 거다. 그 통장을 찾아서 치료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병원비도 확인해야 했다. 매달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성수야, 걱정하지 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만 받아. 내 연금하고 남편이 남긴 유산이면 충분할 거다. 아니, 충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팔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까. 김성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수야, 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아빠 얘기 많이 해줄게. 아빠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남편과 함께했던 12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가끔 그렇게 슬퍼 보였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들 생각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가끔 미안하다고 했던 이유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여보, 이제 이해해요. 혼자 중얼거렸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했다. 믿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됐다. 나는 일어섰다. 성수야, 내일 또 올게. 그동안 잘 있어. 병실을 나오면서 보호사에게 말했다. 앞으로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고마워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73세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남편이 25년 동안 지키고 사랑한 가족을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여보, 성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성수 잘 돌볼게요. 당신이 못다한 사랑, 제가 마저 해줄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3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비밀이 밝혀졌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김성수를 돌보는 것. 그것이 남편에 대한 내 마지막 사랑이다.